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오늘 좀 노랑노랑하게 여러분 뭔가 좀 행복한 느낌으로 전해지나요? 자, 식물을 좀 키우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식물 재배 방법 중에요. 경화라는 방법이 있대요. 이 경화가 뭔가 사람 이름인가 했었는데 식물을 새싹을 틔워낸 식물에게 일부러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못됐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자라난 식물이 좋은 환경에서 큰 식물보다 더 튼튼하고 더 알찬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식물을 재배하는데도 이런 경화라는 그 고난이 존재한다는 게 참 신선했어요. 어쩌면 참 우리 삶에서 야 정말 빨리 지났으면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주님과의 거리가 가장 온전하고 가장 가깝고 뜨겁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돌이켜보면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에 그런 뜨거운 온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분을 만나 뵈려고요. 아름다운 여배우라 사전에 사진 촬영에 아주 언짢았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배우 은세연 성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기를 향한 진솔한 고민과 사랑이 누구보다 뜨거운 배우 은세연. 1996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 연기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순수하게 시작한 배우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는데 신인 시절에 겪은 서러움, 무명 시절의 절박함, 앞이 캄캄했던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기로 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은세연 성도. 그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세밀한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냥 노는 거예요. 점심시간 되면 어느 감독님 따라가서 밥을 먹을까 할 정도로 제가 딱 떨어진 증명사진이었고 프로필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봐라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전 정말 머리가 쫙쫙 쏟았어요. 어머머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이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화에서 회개로 바뀌면서 마지막에 들어온 건 아주 그냥 감사가. 자, 우리 공채예요. KBS 네네네. 공채 몇 기세요? 제가 1996년도에 그 슈퍼 탤런트라고 알아요. 공개 예. 오디션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공채 18기로 제가 탤런트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저도 공채거든요. 네네. 근데 공채가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이게 방송국 관리를 받다 보니까 기획사에서 딱 특수훈련 받고 네, 그냥 맞아요. 중간에 확 꽂혀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좀 꾸준히 갈고 닦아야 되는. 잔잔하게. 맞아요. 네네네. 좀 험한 역할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엄청 많이 했죠. 네. 저희는 전속 기간이 1년이었는데 약간 감독님들이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어디 올 수 있는 일을 밤 10시에 해주는 건 너무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그냥 직원처럼 취급하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 아침에 뭐 무슨 역할인지 모르고 뛰어나갈 경우가 그렇죠. 되게 많았었어가지고 한 그때 단역을 1년에 한 10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송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짬밥이 네네. 20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세면 20년이 좀 더 넘은 것 같긴 해요. 20으로 끊읍시다. 20. 예, 네, 저도 20. 그냥 되게 많이 넘었는데 네. 20으로 끊어. 내년에도 20년. 예. 20부터 29까지 20입니다. 네, 20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뭐 디너쇼 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계산을 맞아. 해. 맞아요. 그래도 연차가 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연기자로 데뷔를 했을 때랑 지금 느끼는 감정의 깊이, 연기를 대하는 모든 어떤 태도, 마음이 되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입사를 하고 출퇴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단역 생활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출퇴근이죠. 제가 일단 중고등학교를 서울에서 안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사를 딱 하고 전 놀이터가 방송국이었어요. 심심해서 갈 데 없어서 그냥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차라리 잘 없어서. 됐네 그래도. 그래서 고정 드라마를 좀 빨리 잡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마음이나 아무것도 몰랐었고
그냥 거기서 그냥 노는 거예요. 점심시간 되면은 어느 감독님 따라가서 밥을 먹을까 할 정도로 드라마 제고 문 탁 열고 들어가서 감독님 왔어 발랄하게 인사하면서 오늘 뭐 드실 거예요? 뭐 메뉴 골라서 자 일로 갈래?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뭐 놀았던 것 같아요. 일요일도 간 거야. 심심하니까 시나리오가 교회 좋았네. 마치고 글쎄 그냥 거기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들에 비해서 이제 그래도 대상 다른 친구들도 있지만은 고정을 좀 빨리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그런 그 어떤 관계가 되게 중요했을 때였어요. 생각이 나니까 걔가 계속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니까 대본 던져줬던 분들이 요즘도 사실 많았던 그래요. 원래는. 뭐, 예. 그래서 뭐 잘 희한하게 잘 이렇게 연달아 작품도 하면서 좀 활발하게 한 3년을 쭉 갔던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네네. 그때는 이게 내가 뭘 모르면 용감하다고. 맞아. 그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들이 어렵거나 무섭지도 않았었고 뭐 그냥 거기 있었던 것 뿐인데 그냥 일을 희한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철딱선이 없었던 때라 그걸 소중함과 감사함을 지금에서 되돌아봤을 때 아 그때 그런 걸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는 있죠. 네. 네, 그럼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나야지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때 신앙이 있으셔서. 네네네. 네, 또 헌금도 잘 내고 좀 착실하게.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건 좀 다른 문제지만. 네네네. 신앙이 생활화돼 있었던 환경이었네요. 엄마가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4살 때부터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의적이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냥 그때부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주일날은 교회 가 있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 빼고는 예배를 주일마다 그냥 드리는 사람. 이게 그냥 학원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그럼요. 모태신앙을 가지는 장단점인 분들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예배 드리는 환경이라 이게 절박하거나 감사하다라는 의미보다 그냥 네. 습관? 뭐 이런 식으로 고백들을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좀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자, 여기서 이제 너무나 우리가 공감하는 20대 그 초창기에 막 네. 모든 게 쉬워서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맞아요, 그 맞아요. 모든 삶을 이제 구현하고 있다가 네네. 빵 하고 온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공식대로 안 움직이는데 빵 하고 왔어요. 그게 오죠? 그 빵하고 온 게 제가 교만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 다 지금도 저는 그만해요. 작품을 이제 계속 쉬지 않고 그때 찍었었으니까 하고 있는데 녹화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20대 초반이면 어리고 예쁘고 한 나이였잖아요. 근데 선배님, 남자 선배님이 자꾸 막 장난을 치는데 저는 불쾌한 장난이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귀엽다고 막 또독또독 하는 게 나는 이게 좀 언짢았었어요. 언짢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라서 아마.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네, 언짢으면 맞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언짢아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선배님은 이제 내가 이제 그리 표현하면 안 될 것을 이게 우게 확 튀어나와 버리면서 녹화장 안에 있고 대기실 밖에 있잖아요. 드라마 찍는데 보면 안에 작가님이랑 PD님이 쉬시고 계시고 연기자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만 열면 요 앞에서 제가 이게 우게 확 나와 버리는 뭐 하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해요. 근데 전 더 투박하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참다 터졌구나. 네, 근데 이제 목소리가 일단 컸고 그 사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세상 선배한테. 건방져 보이는 말투에 버럭이 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우왕좌왕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면서 녹화 잘 뜨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마지막 쯤에서 만약에 62부작이면 갑자기 55부에서 순님이가 시골 간다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빠지게 되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웃할 때 부잣집 딸은 유학 가는 거고 그쵸. 가난한 집 딸은 시골로 내려간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 5개를 안 치고 내가 시골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왜 무슨 시골 내려왔지? 저는 그냥 전혀 그냥 그런가 보다 5개 더 때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지 하고 넘어갔죠. 근데 쫑파티도 있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가고 했어요. 다 했는데 한날은 동기가 전화가 왔어요. 동기 네. 드라마 끝나고 이제 뭐 다음 것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방송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위기로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너 혹시 방송국에 뭐 실수 같은 거 한 거 있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실수를 내가 할 게 뭐 있을까? 그냥 늘 가서 거기서 감독님 하나 잡고 점심 먹으러 가거나 뭐 없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니? 했더니 뭐 들었는데 너가 좀 건방지거나 뭐게 나쁜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어떤 포인트인지 모르겠었다가 그건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나빠 보였었나 봐요. 그럴 수 왜냐면 있죠. 막내 기수였었고 이제 전속 기간이 갓 풀린 막내 또 기수였었고 방송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동기들 중에서도 제가 막내였었거든요. 제가 20살 때 입사를 했으니까. 어렸구나. 그러니까 그때쯤이었으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하면서 잘 모르겠다 싶어서 늘 하던 식으로 방송국에도 갔죠. 뭐 거기서 늘 살고 있었던 애니까. 드라마 끝나면 거기서 막 놀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딱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저 멀리 있는 PD도 야 일로 와, 오늘 뭐 먹을까 몸에 좋은 거 먹으면 가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좀 하도 많이 가니까 반겼던 PD들도 있고 전부 다 좀 잘 친하게 인사를 했었는데 내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네, 이러지. 근데 인사를 했는데 느낌이 내가 많이 무안한 거예요. 약간 좀 바퀴벌레 같이 이게 지나가지고 왜 그러지 그건가? 그래서 내가 좀 되게 자존감이 좀 내려가는. 너무 놀랬고 그렇죠. 다 이렇게 나를 약간 좀 냉랭하게 충격이다. 대하는 게 힘든 거야. 너무 힘들죠. 마음이 너무 힘든 힘들죠. 거예요. 근데 너무 냉랭하게 대하니까 그때 제가 한번 싹 운 거예요. 너무 그때 무서웠겠다. 이거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게 냉랭한 네. 무기를 느꼈잖아요. 어떻게든 뭘 해보고 뭐 일이 됐든 뭐든 이거는 회복을 꼭 하고 싶은 포인트인 거예요. 만회하고 싶은. 근데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늘 한결같이 계속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방송 들어갈 때마다 이제 은행에서 100원짜리 잔돈을 양쪽 주머니에 막 다 찾아다가 가서 원래는 커피 한 잔도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그냥 인사하고 막 이랬던 피디님들인데 제가 갑자기 되게 겸손해지고 눈치 보면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커피를 뽑기 시작하면서 한 테이블 한 테이블씩 이렇게 놓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를 안 받아주니까 인사하고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피드백이 없는데 계속 하는데 뭐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는데 그랬겠다. 그냥 계속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그래봤자 20대 없더라고요. 초반이었을 텐데. 조금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3, 4년밖에 안 지난. 예. 아우 어떡해.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 하라고 하는지 몰라도 혹독하게 배웠다. 네, 그걸 제가 정확하게 6개월 동안 출근을 했어요. 그래도 진짜 끈기 있네. 주머니에 잔돈 챙겨서 커피 드리고 이런 걸.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사람이 그래도 또 망각의 동물이고 또 이렇게 또 하는 게 또 이런 게 좀 좋게 보였었는지. 그럼요. 그게 초질관 지속된다면 그 사람의 본심이 그때 그게 아니었겠구나. 뭐 이렇게 다른 각도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사람이. 네. 아마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을 것 같은데. 6, 7개월부터 인사를 받아줘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 났겠다. 그때 좀 그랬어요. 네. 이제 첫 인사 받아주는데 확 달려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 회복을 했었던 그때 것 기도 좀 하지 않았어요? 그때 좀 무서워서? 그럴 엄두도 안 났나? 새벽을 달렸죠. 새벽 예배를 달렸죠. 화내러 간 거였어요, 사실은.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잘못된 거를 파악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 취급을 당할 만큼 제가 잘못해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네. 6개월 동안 새벽도 달리고 수요 예배도 달리고 목찬도 가고 금요철야도 가고 막 절박했구나. 계속 간 거야. 계속 화를 내러 간 건데 네. 화를 막 내러 가는데 이게 매일 화를 내다가 이게 기도의 패턴이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막 아니 세상 화를 이렇게 막 내. 사실 제가 말을 참 많이 걸러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 욕도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화가 나면 막 이랬었던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네, 그랬었는데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회개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머 웬일이야. 어머머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이게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화에서 회개로 바뀌면서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바짝 엎드려서 그냥 회개만 냅다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뭐 한 달이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건 아주 그냥 감사가 싹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말씀을 되게 맛있게 하신다. 아, 제가요? 네, 아주 그냥 감사가 싹 들어온다는 게. 아 제가 너무 말투가 좀 투박하죠. 좋아요. 너무 딱 떨어져요. 교양 있어 보이지 못해서 아니 이런 찰진 표현이 어딨어요. 아주 그냥 감사가 그냥 싹 들어오더라. 진짜 확 들어왔어요. 확 들어와서 이게 더 만약에 수요 예배가 2개가 있으면 2개 계속 가고 싶은 거야. 그냥 계속 가고 싶고 계속 예배를 하고 싶고 다음날 아침을 기다리게 되고 금요 철야를 기다리게 되고 계속 이게 맞아.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달아. 세상에 되게 웃긴 거는 평상시에 먹던 밥이랑 김치인데 네. 어머머 너무 맛있어서 감사한 건 박치면서 먹고 막 이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소소한 것들. 맞아요. 그게 확대되잖아요, 막. 되게 확대되더라고요. 네. 그냥 맑은 하늘 늘 자주 봤던 건데 아싸 날씨가 너무 밝다. 아우 막 이 해피 맞아, 난리가 났어. 맞아, 아주 해피가 맞아. 난리가 난 거예요. 해피가 난리가 나요. 네, 진짜. 그 해피가 난리가 그게 나는데 은혜인 것 같아. 맞아. 저는 사실 시작하게 된 게 일도 맡기게 하고 나한테 일은 씨름도 주고 아니 시켰으면 뭐 계속 좀 하게 하던가 뭐 이거 하러 갔다가 뭐 그냥 그런 건 다 잊어버렸어. 그냥 맨날 그냥 해피야. 지갑에 돈 없어도 해피. 심지어는 변비가 떨어서 와 해피. 되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소소한 거. 그러면서 완전, 제가 진짜. 혼잣말이 늘은 거야. 왜냐면 자꾸 하나님한테 말을 던져. 막 뭘 던지는 거여서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뻐라. 그런 거가 막 넘쳐나기 시작한 거여서 그러던 기도를 새벽을 달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스트레이트로 계속 달리는 와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 KBS PD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너 요즘 뭐 하냐 했더니 난 이미 너무 감사하고 난 너무 좋잖아. 난 너무 잘 지내고 있죠. 근데 뭐 하는데 놀아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통화를 하고 있어. 근데 너 노는데 이렇게 좋냐? 너무 감사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여서 왜요? 그러니까 대본 받아가라고 이러는 거여서 무슨 대본이요? 그러니까 너 논다며 이거나 해. 그래서 뭐 알겠어요. 하면 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5건인가 탁 던져주시는 거지. 그래서 한 5회 나오는갑다. 뭐 그때 이후로 난 고정은 이제 힘들겠고 이제 한 5회 나오는갑다. 마음을 접고 있어. 감사 받아왔어요. 근데 그게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아이고. KBS 장수 프로 중에 완전 하나고 시골 정말, 농촌 네. 드라마잖아요. 그쵸. 그게 시즌 3까지 맞아요. 이렇게 된 건데 시즌 1도 6년, 7년 했었고 시즌 2도 6, 7년 했었는데 이제 갓 시작하는 시즌 3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원래 데이트는 연기자가 있는데 뭔가 매니저랑 PD랑 트러블이 생겨서 한 달 치고 하차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대타로 네가 생각이 났다면서 던져줬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6년을 했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깨우친 그 값진 교훈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또 어울려서 연기하면서도 그렇고 깊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게 반전 나오나요? 제가 이게 그랬다 말았다 이런 게 참 좀 그래요. 근데 그래야 우리가 또- 위안이 좀 되죠. 또 이게 사탕이 입에 들어가니까 그게 또
생활이 돌아가고 내가 좀 되니까 이게 좀 약간 느슨해진 것도 있고 그쵸. 예. 저도 지금 그 그래요. 와중에는 어쩜 새벽을 달리지 못한 거예요. 저도 지금 새벽을 너무 못 달리고 있어요. 예. 달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연말에 뽑은 카드에 아침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었는데 얼마나 새벽을 안 달렸으면 하나님이 쪽지를 보냈어 나한테. 아, 몇 번 부르짖다 또 못 나가고 자매님 만나서 또 부르짖으란 사인을 이리 주시네. 아 진짜 이게 그 간절함이 고플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일상에 우리가 파묻혀가지고 좀 미지근한 온도로 달리고 네네네.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이걸 주시더라고요. 이제 드라마를 잘 마무리를 하고 6년을 치고 그 다음에 제 나이대가 한 30대 초반 그랬겠다. 정도였어요. 3초. 그 전까지 이제 중간에 뭐 씨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건사하게 해주셨는데 약간 좀 일에 막힘이 또 들어오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좀 막막하게 이제 막히는 때가 있는데 미팅을 가면 PD님들이 나이대가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미혼인데 나이가 어리지 않아. 근데 만약에 만약 기혼자면은 그 나이에 나오는 또 엄마 같은 아우라가 했을 텐데 그 느낌도 잘 안 했으니까 여배우로 애매한 안 나. 나이라고. 뭔가 그걸로 이제 이렇게 아하. 그렇게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계속 트라이 보는 거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어 기간이 좀 이렇게 길어지면서 제2의 슬럼프가 왔는데 그 어렸을 때 PD님들이 나를 바퀴벌레 취급하듯이 이렇게 쳐다봤던 그 시선의 무게보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그 힘든 마음이 더 딥해지고 더 현실적이니까 이거는 사실 병원각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컨디션이 어렸을 때는 그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쵸? 시험이었으면 네. 무게감이 나이가 더 있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좀 인생 멘붕 같은 게 좀 오죠. 왜냐면 가장 그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거는 경제적인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작품을 안 하면 돈 10원도 못 벌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네. 뭐 우리가 또 알바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직업군이 아니에요. 또 네. 물론 요새는 뭐 이제 그런 투잡 쓰리잡이 된다고는 해도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또. 예. 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요. 아유, 그럼 진짜 결단을 크게 내리셨다. 뭐 용기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 뭐 어떤? 전문직을 하기에는 완전히 매진해야 되지 않겠어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인 가게들 즉석 떡볶이 가게집이나 뭐 쌀국수 집이나 뭐 이런 데에서 서빙. 네,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씩 뭐 프리하게 오는 스케줄 때문에 지인 가게에서 야무지다 근데. 일을 진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진짜 야무지다. 이제 좀 예, 그럼에도 아무튼, 불구하고 네. 그 시동을 못 거는 배우 가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딱 그걸 결단 내리고 했다는 게 야무지다. 알바면 뭐 어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럼요. 정신이 자꾸 이상해 약간 맞아요. 저기 텐션 떨어지는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잘 그래도 했어요. 멋지다. 그다음에 2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꽤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 일단은 두 번째 가게에서 일할 때는 너무 무리하게 일을 새벽 4시까지 맨날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생활은 됐죠. 남들 월급만큼 버니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내 생활은 돌릴 수는 있는데 내가 난 누구 여긴 어디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되게 외로워지거든요. 그럼요. 내가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왜 여기서 이것만 딴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그게 이거를
이게 몸상해 가면서 밤낮 바뀌어가면서 이게 알바만 이게 매진하는 게 맞는 건가? 연기적으로 트라이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사람 하나 피곤해서 못 만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맞는 되나라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정신적인 힘듦이 되게 큰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팠겠다. 네,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너 그때 표정 되게 안 좋았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은 내과- 벌지만. 네, 돈은 벌지만 내가 봐도 내 얼굴이 안 예뻐 보였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어쨌든 일이 계속 없었으니까 알바도 계속 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와중에 서빙이라는 게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처음에는 이제 이것도 연기 연습이다 생각을 했었지만 이걸 너무 계속적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간 많이 빼길 바에는 제대로 된 뭐 전문직을 한번 알아봐 볼까 공부해 보지는 않았지만 해서 이제 주위 사람 수소문해서 이제 뭐 상담도 하고 상의도 하다가 제가 아는 뭐 이렇게 화장품 브랜드의 영업하시는 어떤 팀장님을 알게 됐는데 네. 이거는 딱히 전공 아니어도 약간 영업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 네. 이미 그분은 팀장 직책을 팀장 직책에 계시니까 너 많이 힘들면 한번 지원해 볼래? 면접 한번 봐볼래? 내가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줄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서빙하고 일하고 하지만 이렇게 시간 어차피 쓰고 있는 거면 연기야 또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한 회로를 거예요. 바꿔볼 필요는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 이력서를 사봐요. 그래서 이제 3cm, 4cm 뭐 이게 사진이 네. 3점 몇 cm 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떨어진 증명 사진이었고 프로필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거. 예, 프로필 사진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저는 예전부터 공란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소 적고 뭐 어쩌고 적고 뭐 이력서 적는데 드라마 작품한 걸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무용학 대회 나갔던 수상했던 걸 썼으면 공란이 싫으니까. 그 뒷장에는 또 소견 같은 거가 있어요. 여기 지원하게 된 계기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안 써봤잖아요. 장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뭘 막 써요. 막 이것도 네네. 진짜 며칠 걸렸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성스럽게 써서 이제 냈어요? 이렇게 냈죠. 내고 그 이제 면접 날짜가 네. 전화로 이제 와서 이제 면접을 봐야 된다. 이거는 따로 이게 이런 공부는 없어도 영업은 이제 이미지랑 그렇죠. 말투랑 여러 가지 그런 거기 때문에 면접은 봐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이제 딱 갔는데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차피 알바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는 있지만 직장 만약에 이것도 웃긴 건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돼도 걱정인 거고 안 돼도 걱정인 거예요. 만약 되게 되면은 정말 그 회사 누가 되지 않으려면 완전 이제 끊어내야 되니까. 매진을 해줘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었던 게 있었는데 그래도 맘먹은 김에 면접이나 이렇게 상황이 된 것도 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다 남자분들이시고 여자분들이 저랑 꼽아서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관이 앞에 3명이 앉아 있고 한 5명이 의자 이렇게 해서 앉아서 이제 제가 5번 정도였으면 1, 2, 3, 4, 5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 탤런트 시험 봤을 때 했던 시스템인데 저는 그런 거 이외에는 이런 면접을 또 처음 보잖아요. 네네네. 그 이력서를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는데 중간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제일 높으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말투 좀 무섭고 차갑고 좀 약간 막 상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분 한 분씩 질문을 막 던지거든요. 네. 이력서 보면서 첫 번째 흥미롭다. 그래서요. 아마 보면은 비주얼도요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인 듯한 분들이었어. 그러니까 가장인 분들이 느낌들이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한 분씩 질문하세요. 근데
어느 회사 다니셨네요? 하면서 이직한 동기가 뭐예요? 뭐 이런 거. 네, 경력 사원 뽑는 거였구나. 막 이렇게 뭐 어떤 거 전공하셨는데 이걸 하시게 된 이유는 뭐 화장품 회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5번이잖아요. 근데 네. 제 걸 딱 보더니 이제 딱 보고 다시 1번. 질문이 없어. 어머, 질문이 계속 없어요. 어머. 그래서 분명히 5명째 4번까지 왔으면 난데 하면서 긴장 바짝 하고 있었는데 어머. 질문 없이 다시 1번으로 가서 네. 뭐 왜 그러지? 질문하고 네. 질문하고 이게 한 2바퀴인가 3바퀴 돌았는데 네. 다시 1번 가고 이런 어머.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뭐 이력서 잘못 썼나?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바퀴 정도 돌아간 다음에 질문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기 왜 오셨어요?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준비한 거나 좀 생각을 조금 해봤던 멘트가 제가 계속 해왔던 일은 저희는 정형퇴임 같은 게 없는 직업입니다. 대사도 외우고 연기할 수 있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보니까 나이가 내년이면 제가 커트라인이더라고요.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름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쫙 했어요. 끝. 그래서 면접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발표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계속 마음은 심란해요. 지원한 것도 지원하고 또 이거 도와준 팀장님도 있는데 내가 회사원이 된다는 것도 걱정이고 안 된다는 것도 걱정인 거 계속. 오케이. 그건 알겠어. 네.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났어요? 중간 그거 일주일 뒤에 대답이 있는데 제가 그 사이에 인생의 전 기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아. 3박 4일을 같이 가는 어떤 또 목사님이랑 네. 관계되신 분들이 혼자 가기엔 좀 그래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서 이제 그거를 묻기 위해서 네. 한 저 고할까요 스탑할까가 너무 궁금한 거야. 맞아. 그럴 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난 모르겠어요. 네. 일단 이 상황도 만들어 이거를 안고 이제 산으로 네. 올라간 거죠. 근데 또 막 따지러 간 그 화가 단계. 나서. 네. 아, 나 지금 알바하기 너무 힘들었구나. 지금 어쩌고 또 이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 힘들어요? 막 이런. 그때는 그때보다 나이가 더 있고 너무 무거워서 더 힘들었던 거야. 그쵸. 막 힘든 걸 막 얘기했죠. 막 계속 또 분노의 기도를 하고 자연스럽게 또 회개의 기도를 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3박 4일 만에 뭔가 또 마음의 평화를 찾은 회복이. 거야. 근데 내려오기 바로 전날 네.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또 이제 너무 평온하지만 또 뭐 어쨌든 간에 감사 기도도 하고 계속 기도를 열정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네. 기도를 계속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같이 간 뭐 성도들이랑 아는 목사님이 제가 바짝 엎드려 기도하니까 와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는데 저 그때 방언을 선물 받았어요. 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안수 기도를 한 30분 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참 나도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너 참 고집 세다. 옛다 선물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안수 기도를 그렇게 30분 넘게 보통 다른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안수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좀 빨리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5명 넘게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그럼 딱 그 음성을 딱 주시는 거야. 너 참 고집 세다. 내 말 더럽게 안 듣네 하면서 방언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정말 깜짝 놀란 게 사지가 막 떠올리면서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 몸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데 무섭기도 하고 귀신들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너무 놀랐는데 나를 주체할 수 없게 계속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진정시켜주면 탈진될까 봐 진정시켜주면서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미 너무 이제 넉다운이 된 상태인데 너무 이렇게 이미 또 천국 만난 느낌이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밤 새벽 3시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혼자 그냥 굿나잇 기도를 하려고 이제 잘 자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또 혼자 기도할 때도 이상하게 쭉 나오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막 기뻐서 이제 잘 잤어요. 다음날 내려가는 날이 있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산에서 딱 도시가 보이는 딱 순간 갑자기 근심 걱정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나 이 면접 결과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내가 하나님 나 연기를 고해요 스탑해요 이래야 되는 그 기들도 까먹은 거야. 평안이 너무 또 오니까 내가 정말 묻고 싶은 걸 못 묻고 또 내려와 버리고 선물까지 받고 온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다시 올라가야 되나? 나 이 기도를 못해. 아 이거 얘기 못 듣고 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 네,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걸 또 하는 와중에. 그래서 일단 집에 오자마자 좀 짐을 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잠잠히 이제 그 묵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럼 제 플레이는 뭐죠? 다시 올라가 아니면 새벽에 시작해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두 개 전화가 왔는데 아는 같이 아까 그 기도원에 갔던 그 어떤 분 중에 한 집사님이신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모르시는데 그분은 저를 알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전화번호 알게 됐다 하면서 전화를 해서 연기자 맞으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기도원 같이 갔다가 같이 내려온 멤버 중에 하나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저밖에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주위를 누가 왔는지 보지를 못했어요. 일단 처음에는 막 화내려고 바빴고 막 뭐 회개하려고 바빴고 막 그러려고 바빠서 누구를 보거나 그런 게 못 됐어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누가 왔는지 그분인지 몰라서 인사는 했죠. 그래 제가 잘 모르겠네. 근데 왜 전화했냐면 하면서 나도 내 절박함 때문에 기도는 올라갔는데 너무 코박고 기도하는 게 자꾸 눈에 밟혔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 난 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눈에 밟히는 은세현 씨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통해서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했었던 거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혹시 기획사 있냐 이러는 거에서 기획사 그런 거 없는데요. 왜냐면 저는 이미 관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그런 그래서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신생 회사긴 하지만 여자분이 대표님이시고 또 믿음 가지신 분이시고 한데 회사 관심 있으면 미팅 시켜줄거 하는데 제가 그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름이냐면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뭐 응답을 해주신다. 뭐 환경을 통해서 해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해주신다 이러잖아요. 저는 맨날 따질 때마다 하나님 한국말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화를 냈어요. 한국말로 응답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화가 날 때는 막 이랬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응답이에요. 한번 계속 가봐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봐라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전 정말 머리가 쫙쫙 쏟았어. 어머,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언제 어디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와 응답이 이렇게 주시냐. 머리가 다 쏠면서 갑자기 이제 바짝 더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다행인 게 방언을 잊지 않고 계속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나 진짜 별론데 나 진짜 나일론 신자 같은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 이런 거 나한테 해주셨구나. 그때 이후로 이제 사실 기획사를 만나서 마음에 안 든 찾긴 찾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됐으면 막 크게 또 뭐는 뭐 그렇지는 않았었지만 그게 계기로 돼서 다시 무대로 또 내려가고 공연도 하고 알고 봤더니 나이가 어정쩡한 게 아니라 연기력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훈련이 생각에. 필요하고 좀 깊이 있게 내가 좀 내실 좀 차리면서 준비를 해
하게 되더라고. 어쨌든 간에 내가 혼자가 일단은 아니라는 그런 편안함도 있고 또 그러면 내가 내일도 매진할 수 있고 해서 작년에도 뭐 연말에 낭독극이라는 낭독극 컨셉의 연극이 있거든요. 라디오 드라마 같은 거거든요. 예. 그것도 마쳤고 올해도 지금 준비 중이에요. 저희 KBS 공채 선배님들을 만든 극단이 있어요. 아, 네네. 하늘탈이라고. 네네.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제 연극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너무 기대돼요. 예, 진짜. 자잘구리하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제기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예. 정말 색깔과 뭐 모양이 달랐지 우리 보시는 분들도 맞아 이러실 것 같은 게 뭐 너무나 인간적인 고백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무릎을 치면 맞아 이렇게 위안받고 회복된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누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고요. 사실은 뭐 누군요 지금 네. 너무나 완벽한 공식을 주셨는데. 그리고 네. 아까 뭐 이렇게 좀 겸손한 표현으로 막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자질구레한 게 아니라 이 퀘스천이 계속 생겼다는 거. 네네.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게 이게 참 신기하죠. 비포 애프터 갈리는 게 누구를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 뭘 하길 원하세요라는 퀘스천으로 바뀌었다는 거. 네네.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요? 뭘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그 막 하나님이 나 뭘 하면 좋겠어요. 네. 봉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신다면서요. 제가 연예인 합창단 이무송 단장님이 네, 만드신 알아요. X29. 네네, 활동하고 29가 있는데. 아니죠. 이제 거의 640막 이러잖아요. 막 그 정도로 네. 지금 7년 정도 활동하고 맞아요. 있는데 그 동역자들은 같이 뭐 특송이나 교회 사역도 많이 다니고 있고 저기 뭐 자선 바자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저는 많이 소홀한 편이에요. 뭐 살기 좀 바빠서 많이 못할 때도 많은데 뭐 IT에서 이제 아이들 오면은 그런 선교도 하고 맞아요. 있고 김원희 씨가 연탄 아주 배달도 잘 예, 다니죠.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저도 최대한 될 때는 하고 있는 편이고 또 KBS 극단들 협회 그 우리 회원들끼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소리 녹음 봉사를 해요. 그래서 그 청각 장애인들에게 책 한 권을 읽어주는 거라서 제가 주러 가는 거고 도와주러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내 입이 내 목소리가 뭐라고 청각 장애인한테 책 한 권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히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기쁘죠? 네. 기뻐요. 이게 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기해요. 네. 이게 막 그냥 가야 되나 싶을 때도 있는데 갔다 오면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네, 행복해요. 감사해요. 맞아요. 그래서 못 읽어주면 기쁨은 미안할 정도로 왜냐면 내가 뭔데 이 사람한테 책을 읽어준데 실수나 오타 많으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 아름다운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마음도 듣는 것도 하는 것도 다 모든 게. 그래서 진짜 행복을 찾으시고 진짜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비록 또 우리는 일상에 치이고 또 전쟁을 치를 거예요. 또 세상으로 나가 크고 작은 아까 도시를 봤을 때 어떡하지? 갑자기 와요 이게. 와요. 네. 저도 정신을 좀 놓고 있으면 확 따귀를 때리듯 치고 가요. 너 끝났어. 이렇게 치고 가요. 근데 그건 흔들리는 저이고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시고 잡아주실 거고 네. 계획해 주시고 끌고 가주실 거라는 그분의 온전한 큰 그림을 믿고 네. 그냥 몸에 힘 빼고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뭐 계속 흔들려요. 예, 네. 예, 흔들려요. 오히려 막 뭔가의 형태로 굳어지거나 한 게 나는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저 잘 가고 있어요? 물어보면서. 근데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도 하늘 치고 땅 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오뚜기 만들어주면 확실한 것 같아요. 균형. 완전 넘어질 때는 화끈하게 깨지게 넘어지는데 또 이렇게 금방 세워주시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하 막 63층까지 떨어진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진짜 은세현 씨의 연기 기대하고 있을게요. 정말 팬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되게 자기 색깔이 있는 분인데 이게 누가 될까 봐 자꾸 감추시는데 그 색깔 발현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어머 믿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화끈한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잘 반죽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네, 은세현 씨가 다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연기하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 중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기대할게요. 제가
팬이라고 오늘 오, 선포한 부끄러워. 날, 예, 오늘 잊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바빠서 그만 이러면서 섭외 아니요. 응하시지 않거나 이러시면 우리나라 섭섭할 최고 또 거예요. MC 또 정상희 집사님인데 저 어떻게. 우리 좋은 일로 진짜 자주 이렇게 스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기가 막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걱정됐겠지만 전혀. 저는 아침부터 원래 말이 또 중언부언한 스타일이라서.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그럼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네. 행복도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를 악착같이 찾아내자고. 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야만한 것도 크게 키웠어. 그죠? 감사하게. 예. 네네. 밥도 박수 치면서 먹는. 너무 맑아요, 맛있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될 맞아요. 것 같아요. 그 감사도 트레이닝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시고 뻗쳐주셔서 감사해요. 부끄럽네요. 기대할게요. 다음 작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할게요. 다음 작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